오늘 영상은 잘 때 들으시거나 잠이 안 올 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애터미 여로 요한입니다. 오늘은 이 애터미 사업을 시작하기에 적합한 사람이 되려면 어떠한 자세로 사업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애터미 사업자분들이 이 손에 꼽을 수 없을 만큼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아마 앞으로의 경쟁률 또한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요. 애터미로 성공한 억대 연봉자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그분들을 목표로 삼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반대로 이 1원도 받지 못하고 성공에 급급하여 실패한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 성공의 뒤꿈치도 밟아보지 못한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바로 김칫국 10사발을 먼저 들이켰기 때문이죠. 거만하게 들리실 수 있지만 저는 이미 성공했습니다. 바로 확고한 신념이 있기 때문이죠. 믿음의 사업이라고 불리우는 애터미는 여러분들이 도전해도 될 만큼 스스로에게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여부를 따져봐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 모두 성공하실 수 있죠? 꼭 성공하셔야 됩니다. 포기하는 순간 나 자신 하나가 아니라 우리는 모두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주변 분들에게 그러면 그렇지라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럼 인간관계에 있어 주변 분들에게 더욱 신뢰도가 떨어지게 되겠죠. 21세기는 더더욱 나 혼자 성공하기란 쉽지 않아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인간관계가 좋지 않다면 점점 더 외로워지고 고독해져만 갈 겁니다. 그건 성공이라고 볼 수 없죠. 많은 분들께서 이 다단계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가입비가 없고 사업비가 없고 그냥 다단계라고 하면 통합으로 묶어서 아주 하면 안 되는 일이라고 단정을 짓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 사업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주지 않는 분들이죠. 물론 그분들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많은 불법 다단계 기업이 만들어 놓은 악영향으로 선하고 정직한 기업에까지 피해를 끼친 거죠. 그로 인해 다단계 사업으로 성공하는 것이 더 어려워졌어요. 가끔 우리는 이러한 성향을 가진 사람을 볼 수 있어요. 10번을 잘해주어도 마지막 한 가지의 서운함만을 가지고 도와주었던 나를 비판하거나 그 하나로 옳지 못한 판단을 내리는 분들이죠. 사업은 곧 인간관계와 닮았다고 볼 수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0번의 도움을 주었더라도 최후의 한 가지, 그 한 가지 서운함만으로 나의 사업을 평가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 마지막 한 가지 때문에 이제껏 잘해줬던 모든 것들이 다 수포로 돌아가는 겁니다. 애석하게도 서운함은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특히나 사업은 이러한 행동 하나하나에 주의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비굴함과는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죠. 그러므로 믿음의 사업 애터미를 시작했다면 부정적인 마인드는 버리고 긍정의 마인드로 재탄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인문학과 자서전을 참 좋아했는데요. 유독 독서 수량에 욕심이 참 많았습니다. 슬프지만 이 책을 우습게 보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그 글자가 무슨 도움이 되냐고, 할 게 그렇게도 없냐고 말이죠. 하지만 저는 운이 참 좋았어요. 20대에 들어서며 감사하게도 아버지의 가르침 덕택에 이 책의 소중함을 더욱 크게 느꼈고, 이 배우 겸 연출가가 꿈이었기 때문에 장르와 상관없이 수백 편의 영화를 보았어요. 저는 그 한 권의 책, 한 편의 영화를 한 사람의 인생으로 봤어요. 그리고 그 책과 영화를 감상하고 나면 정복감을 느꼈어요. 마치 그 사람의 인생을 대신 살아온 것처럼 말이죠. 많은 기업들이 말합니다. 독서하는 습관, 곧 책을 많이 읽으라고. 하지만 독서를 습관화하는 것도 즐기지 못하고 욕심내지 못한다면 그저 지루하고 따분한 시간을 보내는 것과 다를 게 없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책을 왜 읽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먼저 찾는 것이고, 한 권의 책을 정복할 때마다 그 목표에 도달하는 느낌을 뼈채로 느껴야 합니다. 바로 성취감이죠. 저의 의견이지만 장기간 독서를 즐겨온 결과로서 독서는 이 성취감이 없다면 즐길 수가 없었어요. 책으로서 수많은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큰 장점이 있어요. 바로 다양각색한 사람들의 시선으로 나를 돌아볼 수 있고 나 자신을 비교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처한 현실에 대해서 꿈틀대며 반응할 수 있었던 것이고, 상상력이 풍부해지며 많은 분들 앞에서 자신 있고 떳떳하게 말하는 능력도 생기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자기계발 도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중복된 목표는 성공이라는 짧디 짧은 단어 한 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죠.
성공이라는 목표는 같을 수 있지만 수많은 작가들의 성향과 어투, 문법, 표현 능력과 언어 구사력이 각기 다르며 책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과 주장 또한 다르고 인생을 살아오며 맞다고 생각했던 것들 역시 독서를 통해 그동안 내가 틀렸었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하기도 해요. 그리고 팩트는 성공한 사람들이 모두 같은 방법으로 성공하진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서 배우는 것이죠. 다양한 성향의 성공 방법이 있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과 성공자들이 독서 습관을 키우라고 지겹도록 말을 하는 것이죠. 저는 내년이면 35입니다. 과거로 돌아가 얘기를 해보자면 저는 지난 20대의 시간 중 8년을 오직 꿈을 이루기 위해서 소비했어요. 하지만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제 가족도 포기해야 했을 정도로 이기적인 꿈이었고 나 자신만을 위해 달리기에는 당시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어요. 모든 꿈이 이기적인 것은 아니지만 내가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른 것이라고 생각해요. 세상을 보는 기준은 상대적이기 때문이죠. 그 시간을 편하게 보낸 사람도 있고 그 시간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혹독하게 발버둥치며 보낸 사람도 있으니까요. 고단하게 훈련이 된 사람들은 시련이 다가와도 개선점을 찾고 곧바로 해결하죠. 하지만 훈련이 미흡한 분들은 한 번의 시련으로 쉽게 좌절하고 결국 포기하게 되죠. 지난 유튜브에서 말씀드렸듯 저는 몇 번을 다시 생각하더라도 이 애터미로 성공할 수 있다는 굳은 신념과 확신이 있습니다. 물론 이건 저의 생각이고 어디까지나 나 자신의 기준을 내 스스로 평가했을 때 이야기예요. 여러분은 또 다를 수 있어요. 성공에 간절했던 제가 읽은 책 중에 기억에 남는 것이 있어요. VD는 R, Vivid Dream은 Realization. 생생하게 꿈꾸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말이죠. 꽤 그럴싸합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생생한 꿈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바로 굳은 신념이에요. 쉽게 말해 우리는 내일 아침 해가 뜰 것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내일이 오고 내일 아침에 태양이 뜬다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어요. 믿을 수밖에 없는 사실이니까요. 그리고 결국 원하던 원하지 않던 내일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이와 같이 내 인생의 성공이 절대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명백한 사실이라고 여겨진다면 여러분은 100% 성공할 수 있어요. 정말 간단하죠.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라고 프랑스의 작가 사르트르가 말했어요. 벌스와 데스 사이의 초이스, 곧 탄생과 죽음 사이의 선택입니다. 견고하게 굳은 믿음을 만드는 것도 결국 여러분의 선택이라는 것이죠. 진실로 확고한 신념이 없다면 지금보다 더 천천히 출발해도 늦지 않다고 봐요. 사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일을 하면서도 여러분의 가족을 꼭 지키셨으면 좋겠어요. 가족에게 신뢰가 떨어지면 이 사업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나홀로 사업에 뛰어들면 가족들은 몹시 불안해할 거예요. 가족이 계시지 않다면 스스로의 자존감을 지키시고 앞으로의 본인과 함께할 수도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스스로를 꼭 지키셨으면 좋겠어요. 가족에게 실패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과 믿음을 주고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 상처 주고 상처받지 않았으면 하는 제 바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잘못된 합리화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꽃 중에 가장 아름다운 꽃은 합리화다. 이 합리화는 스스로의 행동에 따라서 약이 될 수도 있고 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같은 실패를 반복하고 나태함에 빠져서도 긍정이라는 생각으로 포장하여 가능성에 다를 수 있다는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또한 우리는 배워가는 입장이고 성공자들과 달리 경제적으로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그분들과 같은 속력으로 성장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료 사업이지 내 상위 파트너가 게으르다면 하위 멤버는 힘을 낼 수가 없어요. 나태함은 열정과 꿈을 가진 사람에게까지 전염되는 것이죠. 우리가 꿈을 이루는 것, 목표를 이루는 것을 상상하면 정말 행복하죠. 그렇지만 그 과정은 매우 비참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나와 가장 가까운, 나와 함께하는 사람에게 믿음을 주지 못한다면 내 가족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파할 수도 있어요.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정말 이 꿈을 이루고 싶다면 성공의 8단계, 바로 성공의 법칙으로부터 깨지지 않고 굳고 견고한 계획을 세워 주변 분들에게 급급한 설득의 가입 권유와 구매 의사가 아닌 신뢰를 먼저 얻었으면 좋겠어요. 거부하는 사람을 억지로 설득하는 과정에서 실패하게 될 경우 그 사람은 영영 내게 등을 돌릴 수도 있어요. 무조건 내 탓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돌아보면 그건 내가 그만큼 그동안 그 사람에게 신뢰를 못 줬다는 의미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물론 오토 판매사 이상으로 성공에 발을 디뎠던 분들은 지금 막 시작하는 분들과는 다르게 현재 본인의 수입으로서 성공의 사실을 입증하여 조금 더 수월하게 설득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와 같이 이제 막 사업의 시작에 들어선 분들은 오로지 믿음 하나와 제품을 설명하는 것, 그리고 굳은 신념으로 밖에는 딱히 방법이 없어요. 나를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터무니없는 내 신념을 알아봐 주기란 정말 쉽지 않죠. 그래서 더욱더 타인에게 신뢰를 주고 겸손해야 하며 생각을 경영해야 하고 타인의 영혼을 나의 영혼처럼 소중하게 여겨야만 하는 것이죠.
단순히 다 같이 하니까 사원 재창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내 과거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환골탈태를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애터미에서 말하는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거듭 말한다면 현 시점으로 팀장, 국장, 총장 그 이상의 자리에 계신 분들은 지금보다 더 혹독한 과정을 거치셨을 거예요. 과거엔 애터미의 비중이 상당히 낮았으니까요. 그리고 내 사람이 아닌 나와 관계없는 사람이 내가 실패할 거라고 생각하는 건 상관없어요. 정말 중요한 건 바로 관계없는 사람이 아니라 내 사람이 나를 실패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내가 믿었던, 나를 믿어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등을 돌림으로써 마음이 약한 분들은 절망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나를 먼저 설득해보는 건 어떨까요? 솔직히 비전은 있는데 내가 진짜 성공할 수 있을까라고 본인의 능력조차 100% 신뢰하지 못하고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두려운 거죠. 정작 본인도 확신하지 않는데 설득한다고 진심이 전해질 거라는 기대는 하지 말아야죠.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고 탄탄하고 구체적인 계획으로 나를 먼저 설득하는 겁니다. 내가 튼튼해지고 내 사람으로부터 무너지지 않는 신뢰가 쌓인다면 혹여나 내가 잘못되더라도 나를 믿어주는 사람과 그리고 앞서 성공한 선배 스폰서분들이 가능성이 있는 나를 지지해주고 일으켜줄 거예요. 내가 욕을 먹는 건 상관없어요. 하지만 나로 인해 애터미가 그리고 우리 모두가 욕을 먹는 건 상관이 있어요. 애터미 사업은 혼자서는 절대로 이룰 수 없는 사업이에요. 그러므로 내 실수로 욕을 먹게 되더라도 절대로 나 혼자 먹지 않아요. 함께 먹는 거죠. 결론적으로 저는 지금 포기할 수도 없는 상태까지 왔어요. 제가 포기하면 박한길 회장님과 많은 성공자분들이 애써 세운 애터미는 저 때문에 또 욕을 먹을 거예요. 기필코 성공할 겁니다. 사업은 실패했을 때 대처 방안을 미리 만들어 놓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 다른 방법의 대안을 미리 강구하여 좌절에 빠지지 않게 예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애터미 사업을 실패한 분들에게 이러한 말들을 들었어요. 다단계는 역시 다단계다. 그러면 그렇지. 다단계 사업은 아무나 하나 될 사람만 된다. 정말 무서운 것은 우리도 이 중 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저 빼고요. 그리고 그 후에 주변 분들에게 자연스럽게 그 서운함을 토해내며 내가 실수했다, 발을 들이지 말았어야 했다라고 하며 비판 아닌 비판을 시작하고 모든 다단계 업체를 통합으로 비난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실패와 좌절로서 일어나지 못하고 떠나거나 시도하기를 두려워하는 많은 사업자들의 현실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속이 상하는 일이죠. 사람은 모두가 상대적인 게 팩트인데 말이죠. 그런 바닥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늘 지금 이 순간을 기점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그분들로 하여금 모두 거짓말쟁이가 되는 겁니다. 본인의 사업이 실패했다고 해서 모두의 사업이 실패한 것은 아닙니다. 쓰러지거나 다시 일어서거나 둘 중 하나의 초이스라는 것이죠.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방법이 없다면 불평과 비난이 아닌 도움을 줄 수 있는 스폰서를 만나 확고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 또 하나의 성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실패하더라도 거기서 끝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사업은 한 가지의 목표를 향해 실패했던 방법이 아닌 다양한 방법으로 10번을 찍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애터미를 통해 어떠한 제품을 어떻게 판매하고 그 제품을 설명하는 건 아주 간단해요.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소고기 파는 사람이 호주산인지 미국산인지 한우인지 말하는 것과 같아요. 정말 간단하죠. 내가 아무리 제품의 질과 가격에 대해서 100번을 설명할지라도 나에게 신뢰가 없는 사람에게 그 설득을 한다고 한들 진정성이 느껴지기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 사업을 하시는 많은 분들께서 이미 겪어보셨을 거예요. 문제는 본인의 취약점과 단점으로부터 해방되고 사업의 근본인 겸손함과 선함에 충실하는 거죠. 내가 변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는 나의 판단과 타인의 판단이 맞아떨어질 때예요. 사업을 함으로써 나의 자격을 평가해주는 것은 나 혼자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나의 문제점을 알고 상대가 나를 신뢰하게 될 때 성공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100% 확신해요. 그리고 무작정 팔고 가입시키는 것보다 본인 스스로가 유일하게 잘하는 능력을 접목시켜 사업을 진행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요. 본인이 변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조금 늦더라도 적성에 맞는 성공의 노하우를 꼭 찾아낼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늘의 팩트를 정리해보자면 나의 하위 회원이 부족한 나의 기본기 탓으로 흔들리게 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내 스폰서라면 혹은 이 사람이 내 하위 회원이라면 나를 믿고 따라올 수 있게끔 신뢰를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좋은 리더는 내가 시도했던 능력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잠재력을 찾게 도와주고 그로부터 될 거라는 확신을 갖도록 진실된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이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지루한 설명을 했는데요. 저도 정말 졸리네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 STP를 마칩니다.